이재명 경기지사가 조국 사태를 비판한 초선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을 보낸 강성 친문 지지층을 비판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지사한테 제가 경기도민으로서 이재명 지사에게 네. 또 조언을 해드리자면 네. 경선 때까지 그냥 가만히 계시라. 근데 논란을 이 불이키지 기자는 말으시라. 판단이었을까요? 그러려고 했는데 그러다가는 다 쓸려갈 것 같다. 나까지.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위기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자신감은 유시민 이사장도 분명히 안 나간다라고 진짜 안 그렇게까지 나가는 것 얘기하시면 같아요. 진짜 안 나갈 것 같아요. 정말 네. 안 나간다. 네. 이런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SBS 정치쇼. 이재명 지사 어제 보셨는지 네. 아주 그냥 작심 발언을 이게 이제 뭐 그런 이제 행사 참여하고 우리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약간 뭐 못 이긴 척 이렇게 답변하고 이게 아니라 거의 서가지고 거의 브리핑을 했던데. 그러니까 어제 그 행사가 청소 노동자 뭐 여의도 근데 이런 행사라는 게 항상 보면은 그 준비하는 분들은 답답한 게 그 네. 행사 제목은 안 나오고 그렇죠. 뭐 이재명이 빽불만 뭐 나와. 강성 뭐 근데 좀 준비된 발언이었던 것 같다. 한 일주일 동안 약간 몸을 낮추고 있다가 이 지사가 이제 뭐 백신 독자적인 이야기 네. 하고 그다음 어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좀 움직여야 되겠다. 그리고 계속 좀 잠잠하게 있다가는 이거 뭐 나도 같이 휩쓸려 가겠다. 당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그런 걸 느낀 것 같아요. 원래 재보선 끝나고 좀 본인이 좀 약간 조용히 계시겠다는 이런 메시지를 좀 남기지 않았었어요? 네, 근데 너무 뭐 당이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니까 본인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어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고 떠나가지고 좀 이렇게 나서줘야지 좀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아, 이 지사가 잘 움직이니까 좋다. 네,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이제 가르치려고 들은 겁니다. 친문 뭐 강성 친문 지지자들이 나를 공격해도 네. 나는 지금 민주당에 나를 대항할 만한 대권 주자가 없어. 없잖아요. 경쟁 끝났어. 니들이 아무리 공격해봤자 네. 나는 대권 후보야. 그런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네. 이런 발언들을 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천명만 전화번호 삭제하면 된다고 네, 뭐 이런 네, 얘기. 차단. 네. 근데 저는 위험해 보여요 이게. 위험하다. 네. 왜요? 왜냐하면은 권리당원들의 힘이 이번에 발휘됐잖아요. 원내대표 선거에도 그렇죠. 발휘되고 네. 이제 곧 당대표 선거 있습니다. 네네. 거기서도 권리당원이 미는 사람들이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도부가 그렇게 강성으로 꾸려지면 이재명 지사가 이러한 좀 예를 들면 건방진 이런 태도에 대해서 견제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것은 대권 후보 선출 과정, 경선 과정 중에 결코 바람직스러운 것이 근데 아니다. 그건 또 있는 것 같아요. 이 지사가 그런 것까지 계산했을 거예요. 지금 이제 1,000명, 2,000명 뭐 핵심 당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민주당의 분위기가 이건 문제다. 네. 특히 이제 초선 의원들한테 뭐 난리 쳤지 않습니까? 이게 네네네. 문제다라고 하는 강력한 조홍천 의원이 총대를 메고 나서가지고 그다음 4선, 5선 의원들까지 서명을 했고 그다음 한쪽은 뭐 이것도 중요하고 여론이고 민심과 당심 다르지 않다 애매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 것이고 네. 이재명 지사는 확 치고 나갔죠. 뭐 나 별로 신경 안 쓴다. 네. 뭐 문제도 아닌 과잉 거. 대표된다. 네, 뭐 그런 이런 이야기를 거죠. 했잖아요. 네. 그것은 이게 문제라고 하는 데 대한 인식을 좀 등에 업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아니 거죠. 근데 나는 다르게 보는 게 뭐냐면 네. 이거는 빌미를 잡힐 수가 있다니까요. 거봐 이재명은 믿을 수가 없어. 이재명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대권을 잡아도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을 거야. 우리 편이 아닐 거야. 이러한 인식을 주는 거라니까요. 저는 이재명 지사한테 제가 경기도민으로서 이재명 지사에게 그러신가요? 네. 또 조언을 해드리자면 네. 경선 때까지 그냥 가만히 계시라. 근데 이 논란을 지사는 불이키지 그 말으시라. 판단이었을까요? 그러려고 했는데 그러다가는 다 쓸려갈 것 같다. 나까지.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위기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자신감은 유시민 이사장도 분명히 안 나간다라고 뭐 진짜 안 그렇게까지 나가는 것 얘기하시면 같아요. 진짜 안 그리고 나갈 것 같아요. 정말 네. 안 나간다. 네. 이런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신문이 그럼 나를 정세균 버리면 총리 있잖아요 지금. 아니 근데 거기에 대한 좀 자신감이 뭐 안 있는 드시는 거예요. 분들은 아 왜 언급도 안 무시하세요 되는 것 정세균 같은데. 총리를.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나를 버리고는 네. 초반부터 뭐 되지도 네. 않을 거라고 판단할 자신감 표현이에요, 거다. 자신감. 네. 어, 위기감과 자신감이다. 자신감 두 개가 동시에 있었던 거죠. 네. 이건 위험해 보여요. 8557님 역시 속 시원하네요. 할 말을 하는 정말 뜨거운 타짜들 최고예요. 팬들이 많으시네요. 김창준님 국민의힘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네요. 국민들이 국민의힘 좋아서 지지한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의힘이 정신 차릴 거라고 기대를 하지 마세요. 정신 못 기대할 차려요. 거라라. 아니 네, 그러니까 기대를 이게 이런 게 있는 게요. 정치인들이 국민들한테 뭐 계속 이제 뭐 국민들을 이제
잘 받들어야 된다 이 이야기 하잖아요. 저는 국민들도 정당을 계속 조련해야 된다. 조련? 잠깐이라도 회초리를 놓으면은 네. 정신 못 차리고 이상한 짓 하니까. 그러니까 2주 계속. 사이에 지금 갑자기 당이 그러니까. 예. 이희선님 국민의힘이 뒷심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선거 후 추락을 자초하네요. 저 국민의힘 비판 얘기만 계속 나오고. 근데 뭐 국민의힘도 추락하고 있고 네. 민주당도 비슷한 수준으로 들었다. 떨어지고 있어요. 김현웅님 민주당도 망할 날이 멀지 않은 듯하네요. 친문 비문 이런 거 조선 시대인가요? 자, 이또 네. 웃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시겠죠. 이러면은 그렇죠. 누구시죠? 윤석열 총장. 둘 다 싫으면 나한테 와라. 그렇죠. 어. 세 판 짠다. 세 판 짠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함께한다. 함께 할 거예요. 두 분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봐야죠. 두번이 많죠. 그렇죠. 지난해 이제 12월이죠.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사과했잖아요. 이 그렇죠.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 사과를 해서 그때 좀 이 탄핵의 강을 건넜다 이런 평가가 나왔었는데 약간 요새 이제 탄핵을 뭐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좀 스물스물 나오고 드디어 어제 대정부 질의에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다. 네. 장 소장님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저는 서병수 의원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욕을 다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잠깐 싶습니다. 이렇게 뮤트를 해드릴까요? 네, 삐 처리 좀 해주세요. 아, 네. 되게 어려웠어요. 국민의힘과 보수 우파가 탄핵이라는 그런 논란과 갈등, 네. 그러한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상당 부분 오랜 기간 동안 갈등과 혼란을 겪고 왔는데 작년에 그래도 김종인 위원장이 여러 무릎도 꿇고 사과도 하고 막 그렇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와서 네. 중진 의원이 의원을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초선 의원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저렇게 했다? 왜 그런 이거는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탄핵이 잘못됐으면 국회의원들 그때 찬성했던 사람들, 국민들, 뭐 헌법재판소 다 잘못한 네. 겁니까? 이미 법률적으로,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판단이 끝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친박계의 수장이라는 자기가 한풀이를 한 것이다. 한풀이다. 예, 본회의장이 한풀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의 반응도 좀 한 소장님 10명 정도 의견이랑 찬성한대요. 비슷할까요? 10명 정도가 전체 다 해서 10명 정도? 친박계 핵심 또 의원들 있잖아요. 네. 뭐 박모 의원, 뭐 김모 의원들. 알만한 분들. 이분들은 아우 잘했다. 막 이런 식으로 반응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선거 끝나고도 네. 여당이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다. 네, 네.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 쭉 많이 했어요. 네. 하면서 제가 뭐 크게 여당이 그래도 걱정을 크게 할 필요는 없는 게 국민의힘에서 곧 올라올 것 같다. 이제 그 예상 본격적인 바로? 경쟁, 네. 못하기 경쟁이 네. 펼쳐진다 이런 느낌인데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뭐 요새 이재용 뭐 부회장까지 사면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뭐 옛날에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를 꺼냈었고, 근데 사면을 하자는 거하고 사면이 잘못됐다라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상식이라고 했어요, 서병수 의원이. 그렇다면 제가 거꾸로 묻고 싶은 게 우리가 국민들의 여론하고 이런 거를 제일 검증해보기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선거잖아요. 네. 사치 재보궐선거 전에 왜 이야기 안 하셨나? 그 되면은, 전에 하셨지. 이거 하겠다. 네. 탄핵 잘못됐다. 국민들 평가해 주십시오.라고 해주시지 왜 안 했을까? 그렇고 한 세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전당대회지 않습니까? 일약 이슈가 될 겁니다. 기자들이 다 물어보겠죠. 어떻게 생각하냐. 네. 끝난 불씨가 다시 올라온다. 그럼 두 번째, 최근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에 좀 험한 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뭐 흑탕물. 아니 자기가 얼마 전까지 있던 당인데 네. 뭐 그 말 내용은 곱씹어 보면은 뭐 들을 말이 있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중론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못할 만한 거 아니네. 아사리판 맞네. 라는 거. 그다음 세 번째로는 윤석열 전 총장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할 것이다. 윤 전 총장이 들어오기 더 힘들어지는. 그렇죠. 국민의힘이 뭐 우리가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뭐 네. 어쩌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뭐 윤석열은커녕 안철수 대표도 제가 볼 땐 지금 되게 계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들어갈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에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게 초선 의원들의 움직임이에요. 조용하신 것 같은데. 조용하면 망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당분간 갈등과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더라도 네. 매듭 짓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이 주요 화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대선 못 치러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번에 진압을 하든지 네. 아니면 좋아 서병수의 의견이 뭐 국민의힘의 주된 생각이면 네. 그 사람들은 결별할 수밖에 없다. 어. 그러니까 이 부분 갖고 자꾸 꺼내는 거는요. 민주당이 조국 수호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싸운 거랑 똑같아요. 더하죠, 더해. 느낌이 확 오네요. 더하죠, 네. 사실. 아니, 좀 그냥 같다고 해줘. 아니 그러니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 사태로는 반으로 갈라졌다. 흔히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박 전 대통령 아, 탄핵은요 반으로 반은 갈라진 게 아니다. 아니에요. 8대2 내지 9대1로 갈라졌던 거거든요. 아니 그렇죠. 네. 아 그래도 그냥 같다고 해줘. 네. 근데 이제 그래 국민의힘이 방금 장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차라리 좋은 게 원내대표 경선이 바로 월요일 날에 있으니까 네. 여기에 대한 당내 월요일 아니에요? 금요일에 하면 돼요. 다음 주 금요일. 네. 왜 또 어. 미루냐? 어쨌든 다음 주 주호영 금요일에 대표가 있으니까. 좀 더 오래 하고 싶대. 아,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 성적표가 그대로 나오지 않겠어요? 이 서병수 의원 발언에 대한 성적표가. 이 원내대표 경선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4분 후보 출마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누가 제가 당선됩니까? 또 오늘 네. 정치쇼를 위해서 제가 취재를? 취재를 해왔습니다. 아, 네. 잘 아니, 맞추세요 원내대표 선거? 제가 요즘에 저는 잘 못 맞춰요. 맞는 확률이 제가 높아지고 아, 있어요. 진짜요? 작년까지는 많이 틀렸는데 네. 지금 권성동, 김기현 양측에서 똑같이 40명을 확보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103명인가요? 101명. 탈당해가지고 탈당해가지고 101명. 네. 그리고 김태형 의원은 충청권 해가지고 또 친박표에서 8표. 40, 그다음에 40, 예. 유이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10표에서 한 12표. 와, 딱 다 나오네. 요 정도 100개 다 해가지고. 나오네. 원래 이거 더하면은 그 의원수 넘어가잖아요, 원래. 넘어가는데 제가 또 양쪽의 거를 합리적으로 계산을 다 했고요. 네. 결국에는 결선 투표 갈 것이다. 그래서 어, 유이동을 지지하는 그 표가 네. 어디로 갈 것이냐가 이제 원내대표 선거의 가장 큰 쟁점이다. 근데 이제 이런 결정사항이. 느낌은 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장 소장님 말씀드린 대로라면 김기현, 권성동 두 사람이 선두권이라는 뜻이잖아요. 뭐 한 명은 영남이고 한 명은 강원이지만은 그래도 김기현 의원도 뭐 영남이 아주 보수적인 쪽보다는 조금 뭐 중도파, 뭐 합리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평가받는 사람이니까 국힘 분위기가 좀 그런 거는 같아요. 근데 이게 주호영 지금 현재 원내대표이자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이 네. 당대표 출마한다고 하면서 네. 김기현 의원한테는 안 좋은 구도가 됐어요. 왜냐하면 영남, 주호영 영남. 대표가 네. 다음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51%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당대표도 영남 사람, 원내대표도 영남 사람. 영남당이야? 이렇게 공격으로부터. 원래 영남당 아닌가요? 아이 그래도 당 대표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지역색을 여러 가지 믹싱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좀 이번에 안배를. 잘못하면은 네. 영남당이 될 수 있어요. 원투가. 음. 그러면은 그런 공격 대선에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런 것을 또 의원들이 네. 전략적으로 생각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진짜 원내대표 경선에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나요? 보통 그냥 본인이 당대표 친하거나 선거가 없었으면은 네. 그거 생각 안 할 텐데 네. 당대표 선거와 대선이 있기 겹치니까. 때문에 지도부의 지역적인 편중 현상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례적이에요. 이런 걸 그렇군요. 검토해야 되는 게. 그 앞서 얘기하셨지만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 네. 얘기하셨는데 지금 나가신 지 지금 얼마 된 거죠? 이게 2주. 4월 8일 말이니까 한 2주. 네. 근데 뭐 언제 발 담궜나 싶으실 정도로 아주 그냥 독설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쏟아내고 이게 있는데. 재밌는 게요. 네. 김종희 위원장이 말하는 말 중에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야당이라는 건 말이지 여당이 잘하면 할 일이 없어요. 여당이 뭘 잘못했을 때 그걸 갖다가 국민들의 그 질책을 받아 아들 만큼 역량이 있으면은 야당을 가는 거고 죽는 거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당이 못한 그 갖다가 받아서 국민의힘이 잘하면요 네. 똑같아요. 김종희 위원장이 설 자리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자꾸 이런 말들이 이제 들리는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못하면은 못하니까. 그거는 김종희 위원장이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과의 관계랑 국민의힘과 김종희 위원장의 관계가 똑같은 관계예요.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애정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뭐 조언? 약간 강한 조언 이렇게 볼 수는 없나요? 그게 아니라 네. 나 없이 잘 되나 보자. 거의 네. 이 수준 같고요. 저렇게 공격하는 거는 저는 세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이것도 세 가지 이유인가요? 네. 첫 번째, 왜 나를 안 붙잡았어? 아, 내가 나가서 좀 이렇게 하면 그래도 한 일주일 있다가 그래도 해주세요. 막 아니 이럴 줄 그래서 잘 알았는데 보내드린 것 같았는데. 네. 그냥 잘 가라 속 시원하다 네. 그냥 이거였어요. 근데 붙잡을 줄 알았는데 붙잡지 않았다라는 것. 두 번째는 김종희 위원장이 나오면서 부탁을 하나 했거든요. 안철수랑 절대로 같이 어울리지 마. 말도 섞지 마. 합당하지 마. 그랬는데 지금 합당하겠다고 계속
그 분위기가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호영 대표가 또 좀 네, 더 주도적으로 예. 그런 것에 대한 기분 나쁨. 음.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윤석열 전 총장을 위한 판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윤태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국민의힘을 조금 좀 폄하하고 네. 저기는 안 되는 당이야. 그렇게 해서 윤석열 총장 중심으로 야권을 재편하고 싶어하는 큰 뜻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합칠 건데. 결국은 합치는데 그것을 아까 얘기했듯이 뭐 흡수할 건지 아니면 몇 명 떨굴 건지 아니면 국민에 입당할 건지 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있는 것 같아요. 김정인 위원장 전 위원장이 뭐 여러 생각이 많겠지만은 확고한 것은 다음번에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재집권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이제 본인의 거고 국민의힘이라든지 야권의 입장에서 김종인을 볼 때 이런 게 있는 게 제가 우리 방송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성공의 역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뭐 본인이 이제 배신당했다 이야기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만들고 그럼 거기선 이제 쓸 필요가 없죠. 네. 우리끼리 이제 별로 좋은 소리도 안 하는데 뭐 쓸 필요 없고 문재인 대통령 총선 이기게 그렇죠. 만들고 네, 또 발판을 성공하고 놔줬고. 나니까 김종인 가치는 떨어졌다. 네.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 김종인의 가치가 완전히 떨어졌느냐? 4.7 재보궐선거라는 건 성공이죠. 네. 근데 김종인의 이제는 가치가 없을 만큼 성공하지는 못한 것 같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어려워. 야권 전체에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아직까지는 쓰임이 있다. 이 사람이 마음에 옛날에 그러니까 문재인 박근혜 두 분이 이제 김종인의 손을 잡았을 때도 뭐 저 인간적으로 좋고 사이가 뭐 가까워가지고 쓴 거겠습니까? 전략적 가치가 있어서 손을 잡은 거죠. 네. 그 가치가 제가 볼 때는 야권 입장에서 아직 떨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저희 정혜권이 저 허락해 주시면 유튜브 저 글 하나만 좀 읽어드리면 안 돼요? 왜 하십시오. ESJ님 저 제가 유튜브 보면서 하고 지금 있는데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여유. 저 국민의힘 당원 아닙니다. 네. 네? 국민의힘 당원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응. 여기 저보고 국민의힘 당원이냐고 당원 아니고 식구. 뭐라고 하셔가지고 당원은 아니시랍니다. 네. 네. 5천 버린다 5천.